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는 30대 엄마이자 가장입니다. 혼자 계신 친정엄마와 아이와 함께 얼마 전 타운하우스에 입주해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내 삶을 한탄하기보다는 앞으로 내 이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내 노력에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의 이혼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 딱 6년 못 채우고 이혼했어요. 벌써 이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이혼할 때 유치원 다니던 어린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 남의 불행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남의 가정사가 뭐 그리 재미있겠어요? 들어보면 그리 유쾌한 얘기가 아닌 게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혹여 지금 저와 비슷한 나이에 힘든 일을 겪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한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부터 뭔가 틀려먹었던 것 같아요. 애까지 낳고 몇 년을 살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염치라고는 물에 말아먹은 시어른들과 이기적인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저와 남편도 둘이 만나 연애하고 결혼 결심할 때까지는 서로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남편과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얘기 나오면서 양가 경제적인 격차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크게 발목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었던 반면 시댁은 남편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요. 저는 그럴 바에는 친정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특히 딸 가진 부모는 딸 시집 보낼 때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친정엄마 도움 많이 받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당시 시가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해 주셨으니까요. 이혼할 때 그것보다 훨씬 오른 가격으로 팔았지만요. 시댁에서 고맙다는 말 들을 거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내심 시부모님이 아들 편하게 장가 보내는 거 좋아하시고 저도 그만큼 예뻐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요. 당신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시부모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시모가 결혼 전부터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건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 해오겠다는 거를 솔깃해 하시며 마지못해 결혼시켰다는 건 알아요. 아마 그 이유 아니었으면 반대하셨을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네 흠이야. 결혼할 때 집 해온 걸로 덮은 거지.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욕심 안 부리는 시어머니 대한민국에 없다. 홀어머니가 키운 외동딸 어느 집에서 좋아하겠니? 그래도 네 친정엄마가 경우가 있는 분이라 내가 이해한 거다. 결혼했으니 앞으로는 시댁에 더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쪽 집안에서는 힘 있는 예비 며느리였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 성격 같으면 그 말 듣고 한마디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지금 무슨 테러를 당한 건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순간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버버거리기만 하다가 얼결에 대답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말에 당황해하면서 아이, 엄마, 그래도 이 사람 덕에 대출 없이 아파트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내가 혼수한 게 집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요. 우리 이제 가족 됐으니까 엄마도 우리 집사람 좀 잘 봐줘요. 요즘에 집 해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들, 잘 모르나 본데
뒷집 영석이네는 꼴랑 7급 공무원인데도 교사 마누라가 집 사는 돈 다 보태줬다더라. 집은 해와도 요즘은 같이 돈 버는 며느리가 최고인 거 몰라? 어머니는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를 하시며 제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 점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제자매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친정엄마가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꽤 수입이 좋으셨습니다. 직원도 10명 이상 있었고요. 과천에서 7억짜리 아파트 자가로 가지고 계시고 상가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 없고 제 수입 없어도 어머니 노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사업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자세히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비용으로 고민할 때 제가 집 문제 해결한 거 보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마치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참 잘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서연이랑 결혼하면 장모님 아들처럼 잘할게요. 딸 시집 보낸다 생각 마시고 아들 하나 얻는다 생각하세요. 자네 집에서 우리 딸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괜히 흠잡을까 내가 걱정 많아. 자네가 잘 감싸주고 부모님 예쁨 받을 수 있게 잘 도와줘. 나도 김서방 이제부터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로 생각할 거네. 그럼요. 장모님, 저만 믿으세요. 저희 부모님도 서연이 겪어보면 며느리 잘 얻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엄마는 사위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일을 해서 잔뼈가 굵어 그런지 어찌나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길 때 적극적으로 자기 부모 설득한 건 남편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집을 마련해가는 것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고요. 아마 제가 돈마저 없는 집딸이었다면 결혼 못했을 게 확실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초반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4천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녔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 제가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쯤 슬슬 저한테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때 출산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에 있었던 때라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출 때마다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요즘 사업 안 하면 큰돈 벌기 힘들어. 장모님도 혼자 사업하시면서 저렇게 승승장구하시는데 젊은 내가 못하겠어? 이런 월급으로는 나중에 애들 태어나고 나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산다니까. 나이 1살이라도 젊을 때 사업 시작해서 돈 버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연봉이 아주 적은 건 아니야. 당신은 사업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일이 뭐 그리 쉬운 줄 알아? 엄마가 그 정도 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이 좋아. 해마다 연봉이 오를 거고 나중에 나도 애 낳고 나서 일 알아볼 테니까 경험도 없이 사업하겠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마. 저는 남편이 사업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성공을 그냥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옆에서 본 자식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성공한 결과만 보는 남편이 좀 한심해 보였어요. 성공이라는 열매를 맞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생한 건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게다가 아이도 태어나는데 덜컥 회사를 관두겠다고 말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때 내 말 듣고 회사 생활을 성실히 했더라면 글쎄요. 저도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남편이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를 설득했던 이유는 시댁에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광주에 사시는데 그 당시 전세 2억짜리 28평 아파트에 사셨어요. 전세로 살고 있지만 따로 빚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하신 후에 편의점을 차렸다 잘 안 되시는 바람에 빚만 늘어서 그걸 해결하느라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손이 신우 한 명 있는데 신우도 결혼해서 시댁이랑 15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야 원래 과천에서 살았고 남편도 직장이 이곳이라 시부모님을 따로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시아버님이 지금 아파트 경비일 하고 계셔서 150씩 벌고 계시고 저희 50만 원, 신우 30만 원씩 매달 들여와서 생활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알고 있었고요. 시댁에는 용돈 드리면서 친정 엄마에게는 10만 원도 안 드리는 거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수입으로는 시댁에 드리는 돈만으로도 벅차 매달 10만 원의 지출도 크게 느껴지는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틈만 나면 사업 타령을 했었어요. 하도 듣기 싫어하니 나중에는 부부싸움까지 하게 될 정도였고요. 남편이 회사를 간둔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으로 사업을 벌어보겠다는 구상을 하길래 그때 이 사람 말려서 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 몰래 사고를 쳤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다름 아닌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올케, 현우 얘 요즘 뭐하고 다닌대? 생활비 안 보낸 지 벌써 2달 넘어서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이야. 올케는 모르지? 네? 생활비를 안 드렸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뜰하게 챙기던 자기 부모님 용돈을 벌써 2달이 넘게 못 받았다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남편 하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 2달 전에 이미 회사 관뒀어, 여보.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잔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직장을 이미 관뒀다는 말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미 그만뒀다고? 그만두기 전에 나랑 미리 상의했었어야지. 그럼 2달 동안 시댁에 생활비 안 드리고 당신 뭐 한 거야? 내가 사업한다는 거 당신이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솔직히 말해? 자리 잡고 말하려고 했지. 사실은 장모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했거든. 부모님 용돈은 다음 달부터 드릴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릴게. 우리 엄마가 도와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 모르게 당신 무슨 짓을 한 건데? 장모님 상가 건물 있잖아. 장모님이 거기서 당분간 월세 안 받고 가게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어. 알고 보니 회사 관두기 전 남편은 친정엄마를 찾아가 사업을 도와달라 벌써 말을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달려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엄마 도움을 받아 퇴직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김서방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 경험도 없고 수완도 없어. 사업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말렸겠냐고. 남자가 저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말리기 쉽지 않은 거야. 엄마도 다 겪어봐서 알아. 하다가 말아먹어도 다 김서방이 책임질 일 아니니? 다행히 엄마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 해주겠다 한 거야. 너무 걱정 마. 똑똑한 사람인데 설마 네 가족 하나 책임 못 지겠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놔둬. 남자가 하겠다는 거 말리면 나중에 네가 원망 들어. 그래도 엄마도 대출 갚는 거 있는데 그거 월세 안 받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 사람 집에서는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는데 왜 엄마가 나서서 도와주냐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걱정 마. 네가 말 안 해도 김서방 사업 잘 되면
내가 월세 2배로 따박따박 챙겨받을 거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엄마 마음을 다 압니다. 시집을 올 때 엄마가 집 해주신 것도 고마웠지만 자식이 힘들게 버는 돈 못 받겠다며 월세까지 안 받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한테 꼬박 용돈 드렸던 적도 없고 가끔 명절이나 생신만 용돈 드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딸 있는 게 무슨 죄라고 매번 조건 없이 베푸는 엄마에게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해맑게 도움만 바라는 남편이 너무 밉기도 했고요. 엄마는 상가 건물을 월세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남편이 돈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가게 인테리어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가게 물품 사는 것만 거의 2천 가까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남편은 엄마 상가 건물의 체인점으로 무인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편하게 사업한답시고 그런 업종을 선택한 거였어요. 무인이라 인건비 쓸 일 없고 물건 관리 외에는 크게 관리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법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업종 선택부터 잘못했습니다. 거긴 주변이 아파트나 주거지역이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차라리 식당을 냈다면 잘 되었을 겁니다. 주변에 공장이랑 회사만 있는데 뜬금없이 무인 반찬 가게가 잘 될 리가 있나요? 어떤 사업이든 유동인구가 정말 많거나 자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수익 나기가 어려운 법이잖아요? 남편이 패기 있게 벌린 가게가 매출이 안 나오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하루아침에 판가름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재고 처리로 손해보는 액수도 꽤 되었습니다. 다 빼고 나면 수익 남는 게 150에서 180 정도였고 그러면서 저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매달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건물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남편도 힘들긴 했을 겁니다. 큰소리 뻥뻥 치며 사업하겠다 해놓고 고전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맘대로 일 저질러 놓고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부터 내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 50만 원을 가지고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손 벌리는 건 죽어도 싫었는데 엄마는 제가 말 안 해도 어찌하셨는지 저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엄마 얼굴을 미안해서 도저히 못 보겠고 남편이 저러고 있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남편에게 참다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더 손해보기 전에 접고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건 어때? 제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화부터 버럭 내더라고요. 사업이든 뭐든 1년은 해봐야 자리도 잡히고 어찌 될지 아는 거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그만두라는 말을 해? 하면서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해봐. 나한테 고작 50만 원 주고 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는지 말이야.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엄마가 생활비 안 도와주면 우리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야 해. 엄마가 도와줘서 일 버렸으면 잘하든가. 안 될 것 같으면 비치기 전에 접는 것도 방법인 거야. 남자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도 1년 이상은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지 사업 접으라는 들어와 저에게 이기적이고 못되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엄마는 사위랑 딸 잘 사는 거 보겠다고 도와주신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할 듯 말도 못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부모님이나 시누는 남편이 일 저질러 놓은 건 탓 안 하고 다 저한테 뭐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집에서 애만 볼 게 아니라 남편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라. 네 친정엄마가 사업하신다며? 그럼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니.
우린 멀리 떨어져 사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 알 거 아니야. 남편 힘들 때일수록 마누라가 중요한 거야. 영 힘들면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생각해봐라. 힘들면 친정엄마에게 손 벌리란 말을 대놓고 하시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는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로 육아까지 도움 주고 계셨는데 제가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꼬박꼬박 용돈은 받아가시면서 저런 말까지 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무슨 죄가 있어서 시집 보낸 딸 생활비도 보태주고 건물 월세도 안 받고 애까지 봐주면서 사셔야 하는 건가요? 그거 고마워하는 사람은 시댁 식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남편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넘게 버티고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상가에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 말 듣고 저는 남편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뒤엎고 한다는 소리가 아무래도 자리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목 좋은 자리 알아보러 다녔거든. 마침 3,000세대 입주하는 아파트 상가 임대를 하더라고. 알아봤더니 1층이라 월세가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 관두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계속하겠다고? 거기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은 있어? 해봐서 알겠지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당신 경험했잖아. 나는 그냥 가게 접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당신은 결혼해서 이제까지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그렇게 반대하더라.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주고 지지해 준 적 있어? 이러면서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2년 넘게 그 자리 월세도 포기하고 나 생활비까지 도와주신 거 당신 고마운 건 모르지?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뭐 돈이 넘쳐나서 우리 도와주시는 줄 알아? 그래도 장모님은 여유가 되시잖아. 그럴 때 자식한테 도움 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우리 엄마가 능력이 없었으면 당신 어쩌려고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가게를 뺄 테니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 받은 걸로 자기 월세를 지원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엄마는 사위 말을 듣고는 그걸 또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열받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엄마를 말렸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엄마 도움 안 받겠다고 했다며 남편 일에 도움 안 주는 못된 와이프라면서 몇 날 며칠을 괴롭혔습니다. 서로 싸우느라 결론도 못 내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마침 추석이 다가와 시댁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원래 시댁이 가면 앞치마부터 두르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너희들 사정 얘기 다 들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보든 안 될 것도 없다 싶구나. 내 아들이 어련히 좋은 자리를 알아봤겠니? 그런 좋은 위치가 있었으면 진작부터 네 친정엄마 상가가 아니라 거기서 가게를 열었어야 했어.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네 남편이 잘 되는 게 너도 좋은 거 아니냐는 거야. 내 아들이 알아본 상가에 가게 내는 걸로 하고 당분간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네가 좀 손을 써줘라. 사위가 말하는 거보다는 딸이 말하는 게 당연히 더 먹힐 거 아니니? 네 엄마도 돈 놔뒀다가 못에 쓰시겠어. 딸 내외 도와주시는 거 설마니 아깝다 하시진 않을 거 아니냐. 네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건데 넌 네 역할을 해도 너무 할 만큼 안 하고 산다.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돈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기분 나빴고
남편이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 전부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는 사실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에게 도움받는 걸 저보고 말하라는데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딸이라도 돈 보태달라는 말 그렇게 쉽게는 못해요.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결정해야 할 일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부부 사이의 일, 나 모르게 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일 없게 해달라고 했고, 매장 옮기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져주는 사람 없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져준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매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은 사업해도 안 될 사람이라 그런 건지 새로운 곳으로 옮겨도 가게 매출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반짝하더니 그 다음에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는 남편 가게 뺀 자리에 세입자가 들어와 내는 월세를 남편에게 지원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시고는 남편 요구대로 해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1년을 또 버텼네요. 그런데 그때쯤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잘 되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 사업이 휘청거렸던 겁니다. 홈쇼핑에도 납품할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던 업체였는데 무슨 성분 하나가 유해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한순간에 거래처가 막히고 생산한 제품을 폐기 처분까지 했습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진 엄마는 급하게 상가 건물을 처분해야 했고 남아있던 현금 자산과 주식도 급하게 부도를 막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엄마의 발빠른 대처로 운 좋게 부도는 피했지만 사정상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고요. 결국 엄마는 살고 있는 아파트와 노후화된 빌라 하나, 얼마간의 현금 자산만 남기고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에게 지원해주던 월세도 내주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 일도 잘 안 되는데 엄마 일까지 수습을 도와주느라 거의 반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남편으로부터 정말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남편 놈이 그간 우리 엄마에게 입은 도움은 생각지도 않고 제게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저에게 이혼을 하잡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그냥 우리 이혼하자.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이혼을 요구할 사람이 저라면 모를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혼이라는 말이 부부 사이에 나온 이상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고요. 이혼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장모님이 나 더 이상 월세 지원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내가 당신하고 더 같이 살 이유가 있어? 이혼하고 싶었던 거 참고 있었던 건 당신 아니야? 좋게 좋게 여기서 그냥 헤어지자. 월세 도움 못 받으니까 살 이유가 없다는 건 우리 엄마한테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이혼하자. 뭐 그 뜻이야?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나도 빼먹을 게 있어야 너랑 살 거 아니냐? 나도 힘든데 당신 장모님 힘든 것까지 내가 감당하고 살 자신은 없어. 애는 당신이 데려간다면 안 말려. 그렇게 해. 재산 분할 정확히 계산해서 해줄 테니까 합의 이혼하자. 친족에 빼먹을 게 없으니 이혼하자는 남편놈. 이해가 가시나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도움받은 걸 그런 식으로 갚는 남편을 보고 저 역시 남은 인생 같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니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는 새 출발하기 쉽게 아이까지 선뜻 제가 키우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을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나눌 만한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빚을 안 나누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제가 해온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그만인 이혼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채로 저는 그렇게 이혼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지 않았으면 버텼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 사업 정리하고 더 빼먹을 거 없으니 이혼하자는 놈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신변 정리하면서 엄마에게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 후에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속상하신 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큰 불효했다고 느꼈던 게 저 이혼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하고 나서 더 잘 풀린 셈이니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하지만 시시때때로 전 남편에게 화가 나고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제 명의의 집을 팔고 엄마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때가 제 딸 겨우 6살이었어요. 면접 교섭권을 애아빠에게 줬는데 그 인간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자기 자식 보는 것도 미루더군요. 무엇보다 새 식구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회사에 취직할 생각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경단료를 써주는 마땅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저는 집 매매한 돈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친정 근처 상가를 한 곳 매입해 그곳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습니다. 프랜차이즈지만 단가가 센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그 지역 젊은 부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잘 나서 오픈 때부터 장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인지 제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때마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출은 더 오르기 시작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니 쉬워 보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창 매출을 키워나가는 시점이라 저 역시 카운터만 지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서빙할 때 유니폼도 갖춰 입고 고객을 상대했어요. 이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면서 상처가 무뎌지기도 했고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게 매출로 치료가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우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점심 장사에 손님이 몰려 저 역시 서빙으로 바쁠 때였는데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전 남편도 저를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식당이 남편이 사는 곳과 그리 멀지도 않기도 했지만 제가 하는 가게인 걸 알고 온 눈치는 아닌 듯 했어요. 제가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피하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건네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나 봐? 나는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건 진짜 몰랐어. 오늘 모임이 여기 있어서 지인들 만날 텐데 당신 불편하겠다. 미리 다른 곳에 좀 가 있던가 해. 나 여기서 일해.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당신이 불편하면 다른 식당으로 옮기던가. 아마도 제가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회 줄 때 다른 데 가 있지 그래. 당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불편해? 내가 당신 피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피해야 하지? 역시 당신은 한마디를 안 주네. 그래, 이혼하고 나랑 살 때보다 잘 살긴 하냐? 그렇게 남편 앞길 막고 반대만 하더니만 네 맘대로 사니 잘 되는 것 같아? 당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난 이혼한 걸 잘한 것 같아. 돈이 급하긴 했나 봐. 네 엄마 망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밖에 더 있겠냐? 비아냥거리는 전 남편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 못된 게요. 제가 가만히 있자 저를 더 모욕하고 싶었는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 나르는 걸로 생활은 되냐? 너 설마 내가 보내는 양육비로 생활비 다 충당하는 거 아니지? 경고하는데 그건 내 딸 교육비로만 써라. 왔으면 음식이나 많이 먹고 네 갈 길 가라. 저는 한마디 던져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 후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전 남편이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오더군요. 저는 말없이 카트를 받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그 인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내 명함이야. 뭐 당신 온다고 내가 불편할 건 없어. 나야 장사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오든지 말든지 당신 좋을 대로 해. 제 명함을 받아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와 명함을 번갈아 보더군요. 뭐야 이게? 설마 여기 사장이 당신이야? 보면 몰라? 거기 대표가 내 이름이잖아. 이 식당 주인 나야. 당신은 내가 종업원인 줄 알았나 봐? 야, 그럼 왜 아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너 이 식당은 언제 차린 건데? 언제겠냐? 당신하고 이혼하고 내 재산 다 털어놓고 영혼까지 다 갈아놓고 차렸지. 물론 지금은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어. 당신이 1년을 일해도 못 만지는 돈 나는 한 달이면 버니까. 왜? 막상 내가 사장이라니까 이혼한 게 아쉽냐?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제 명함을 들여다보더군요. 나는 이혼하고 사업도 망했는데 너는 그렇게 내 사업 반대하더니 대박 났다 이거야? 그렇게 소안 좋았으면 나 사업할 때 도와줬어야지. 처음부터 안 될 사업을 내가 왜 도와? 당신이 내 말 듣고 때를 기다렸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나는 겨우겨우 택배 상하차에서 양육비 너한테 보내고 근근히 사는데 너는 편하게 산다는 거네? 좋겠네. 아주 좋겠어. 전 남편은 제가 잘 풀리는 거 보고 배알이 꼴리는지 끝까지 비아냥거리길래 꼴 보기 싫어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딱히 복수한 게 없었는데 제가 잘 사는 거 보여준 것만으로 속이 더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그 인간이 제 식당에 또 찾아온 겁니다. 당신 여긴 왜 자꾸 와? 오늘은 뭐 먹으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줄래? 보는 눈이 많아서 불편하거든? 그랬더니 그놈이 그날 컨셉은 불쌍함으로 잡았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우리 딸내미 앞날을 위해서 부모가 온전히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인간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뽑아먹을 게 생겼으니 애 핑계를 대며 감히 재결합 얘기를 꺼내는 거죠.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다은 아빠야. 제발 정신 차려. 나한테 그나마 애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라. 당신이 나한테 다시 합치자 그러면 내가 얼른 옛살 줄 알았어? 내가 버린 똥차에 내가 미쳤다고 다시 타겠니? 제발 꿈 깨. 내 가게 욕심나서 그러는 거 나 다 알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똥차? 너 말 다 했어? 당신 가게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를 생각해서야.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당신이랑 나랑 힘 합쳐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평생 남자 없이 혼자 살 건 아니잖아. 어머, 말 한 번 잘했네. 그건 걱정 마. 나 당신보다 훨씬 좋은 사람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당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훨씬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 자기 사업도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야. 제 말을 듣고 그 인간이 움찔하더군요. 설마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제가 재혼은 안 해도 이 젊은 나이에 평생 남자도 못 만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너 우리 딸한테 계부 만들어줄 생각이냐? 능력 없고 아비노릇 못하는 당신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야. 남남인데 별걸 다 참견질이네? 제 대답에 그 인간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구구절절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말싸움 해봤자 누가 손해겠습니까? 이혼해서 남남이 된 마당에 그 인간하고 이런 입씨름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 다 했으면 가달라고 하자 그 인간은 잔뜩 절망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
다은 엄마, 정말 나랑 다시 해볼 생각 없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당신이 생각해도 개소리 같지? 다시는 당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만 내 가게 나가줘. 전 남편은 그 이후 제 가게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제가 본인보다 더 나은 남자 만나고 있다는 거에 자존심이 상했겠죠. 제가 그 인간 성격을 잘 아는데 아마 제가 다른 남자랑 비교하는 거 생각나서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사실은 저 만나는 사람 같은 거 없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야 겨우 여유를 찾았는데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마음도 아직은 없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모르죠.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요. 남자를 안 만나겠다고 철벽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후 해소되지 않는 우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전 남편 놈과 그 신랑이 이후로는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잠도 깨지 않고 잘 자니까요. 이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불안하실 겁니다. 과연 아이 데리고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집에 있었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니 이혼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혼을 당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이혼하고 나서 남편 놈보다 훨씬 잘 사는 걸 복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혼 성공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